도형의 형태와 그림자의 구조를 정확하게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톤의 차이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야 입체감 있는 구조의 표현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기본 도형 그리기를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 시작은 사비 연필을 이용해서 기본 어둠의 색감을 잡으면서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형태를 먼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필이 조금 짧기 때문에 깍지를 꽂아서 연필을 길게 잡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각형과 사각형 두 개의 도형을 함께 진행을 시켜 줄 건데요. 자, 일단 앞쪽에 놓여져 있는 삼각뿔을 먼저 하나 그려주고요. 자, 긴 직선을 이용해서 큰 도형의 꺾임 위주로 형태의 포인트를 잡아 나가시면 돼요. 자, 뒤쪽에는 누워있는 사각 기둥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도형의 시작점 그리고 도형의 높이를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시 옆면의 형태를 옆쪽에 이어서 그려주세요. 자, 도형의 윗면의 형태를 그리면서 기본 형태의 틀은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기본 도형의 형태 스케치를 가볍게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어둠의 색감부터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뿔 우측면의 어둠 흐름을 먼저 강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기본 색감으로 전체의 면적을 한번 가볍게 칠해 주시고요. 자, 일단 어둠의 면적의 흐름만 정확하게 강조를 시켜주셔도 도형의 구조와 형태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자, 형태가 끝나는 부분 마무리도 정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자, 일단은 삼각뿔의 어두운 면적만 강조를 시켜주었고요. 자, 옆쪽으로 생기는 그림자의 형태도 함께 강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어둠 안에서의 톤 구분을 시켜주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 색감의 흐름으로만 함께 어둠을 묶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삼각뿔과 삼각뿔의 그림자까지 기본 어둠의 흐름으로 한번 묶어줬습니다. 사각 기둥의 어두운 면적도 함께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긴 직선을 이용해서 넓게 면적의 색감을 한번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바닥에 천이 깔려 있어서 천의 주름도 함께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바닥에 깔려있는 천의 모양에 따라서 그림자의 형태도 조금 변형을 시켜가면서 기본 색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어둠의 면적과 그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의 색감을 함께 묶어주면서 기본 색감을 진행을 시켰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둠의 흐름을 보다 밀도 있게 강조시키면서 어둠 안에서의 색감의 차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둠의 흐름을 보다 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뿔에서는 앞쪽에 모서리 부분의 색감을 강하게 잡아주시고 앞에서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주시고요. 다시 그림자 부분을 더 강하게 강조를 시키면서 면적과 그림자의 차이를 만들어내도록 할게요. 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어둠을 강조시키고 뒤쪽으로 풀어주면서 공간의 깊이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앞쪽에 있는 삼각뿔의 어둠 흐름을 보다 강하게 강조를 시켜 볼게요. 자, 색감을 진행해 주실 때는 항상 시선의 거리가 가까운 물체를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사각형 도형보다 삼각뿔이 더 앞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나와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깝겠죠. 앞쪽에 있는 물체를 조금 더 강하고 선명하게 그려주시고 뒤쪽으로 멀어지면서 색감의 톤도 조금 연하게 풀어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어둠의 색감을 강조시켜 주실 때는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서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색감의 밀도를 최대한 촘촘하게 메꿔주시는 게 어둠 색감의 포인트예요. 자,
자, 단순히 강한 힘을 통해서 어둠의 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적당한 힘과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되어지면서 쌓여지는 색감의 밀도를 통해서 무게감 있는 어둠의 밀도를 만들어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 이러한 색감의 표현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선 연습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기본 과정을 위해서 반복적인 선 연습을 안정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부드럽고 정확한 색감의 표현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간단한 기초 도형을 통해서 선 연습과 기본적인 형태력의 연습도 함께 해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소묘의 표현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아래쪽에서는 그림자의 색감 표현을 통해서 삼각뿔의 면적의 형태가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톤의 색감 차이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물체와 맞닿는 부분에서는 그림자의 시작점의 어둠을 보다 강하게 잡아주시면서 도형의 형태와 그림자의 구조를 정확하게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톤의 차이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야 입체감 있는 구조의 표현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천의 주름의 느낌도 형태를 만들면서 색감을 같이 진행을 시켜줘야겠죠. 자, 이제 뒤쪽에 사각형의 어둠도 강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시작되는 모서리 부분의 어둠을 보다 강하게 강조를 시키고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나가면서 색감의 톤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도형의 앞쪽에 어둠의 흐름을 강조를 시켜주시되 앞쪽에 있는 삼각뿔의 어둠보다는 약하게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앞쪽 도형과 뒤쪽과의 거리 차이를 통해서 톤의 차이를 만들어 주셔야 입체감 있는 공간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위쪽에서도 색감을 강조시켜 주시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색감의 톤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자, 이쪽 모서리의 포인트가 가장 진하고 뒤쪽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색감의 차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서도 그림자와 나누어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강조를 시키면서 물체 면적의 반사광과 그림자의 톤 차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는 천의 주름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 주름 형태를 찾아가면서 그림자의 색감을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세요. 자,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시선에서 가까운 앞쪽 부분의 색감을 보다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뒤쪽으로 멀어지는 그림자의 톤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깊이감의 표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뒤쪽에서는 물체 면적보다 그림자의 톤을 조금 더 잡아서 그림자와 물체를 떨어뜨려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쪽과 뒤쪽 물체의 어두운 면적과 그림자의 색감까지 1차적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중간 톤의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선 중간 톤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약간 빛을 바로 받는 밝음의 면적들이 대부분인데요. 밝음에서도 약간의 톤 차이를 만들면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삼각뿔에서는 어둠과 만나는 근접해 있는 부분의 앞쪽 톤을 더 밝게 처리를 해줄 거고요. 앞쪽에서 멀어지면서 앞쪽 뒤쪽의 부분을 조금 더 색감을 강조시키면서 톤의 차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긴 직선을 이용해서 색감이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밀도 있는 톤을 자연스럽게 쌓아주는 거예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면의 방향성에 맞춰서 선을 사용해 주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자, 앞쪽 부분은 밝게 남겨뒀고요. 뒤쪽 부분에서 다시 색감을 자연스럽게 쌓아주면서 톤의 표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앞쪽의 밝은 부분을 표현해 주실 때는 선의 간격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선의 간격이 떨어지는 만큼 선의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약간 거친 표현의 느낌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선을 최대한 촘촘하게 써주시면서 색감의 표현으로 면적을 채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선의 방향을 살짝 바꿔서 다양한 방향으로 면적의 밀도를 보다 탄탄하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밝은 부분에 표현을 해주실 때는 연필을 최대한 길게 잡고요. 연필에서 최대한 힘을 빼주신 상태로 가볍게 색감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연필을 짧게 잡을수록 힘이 그만큼 더 전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벼운 선의 표현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짧은 연필보다는 긴 연필을 사용해 주시고요. 긴 연필을 쓰시더라도 깍지를 꽂아서 연필을 더 길게 잡으면 그만큼 힘이 더 전달이 덜 될 수 있기 때문에 밝은 톤의 표현이 조금 더 쉬워져요. 하지만 이제 연필이 길어지는 만큼 정교함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또 한없이 연필을 길게 잡는 게 또 좋은 건 아니니까요. 본인의 표현력에 맞춰서 연필의 길이도 조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앞쪽에서도 물체와 맞닿는 그림자의 형태 표현을 살짝 강조를 해주시면은 보다 입체감 있는 느낌이 쉽게 전달될 수 있어요. 자, 어떤 물체를 그려주시던지 이 그림자의 표현은 꼭 놓치지 말고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좀 그림자를 안 그리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림자의 표현을 조금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물체의 형태 표현이 중요한 만큼 그림자의 색감 표현 그리고 형태의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림자까지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진짜로 그림이 확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림자의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만큼 입체감의 표현도 보다 사실적이고 정교하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그림자 표현까지 진행을 시켰고요. 뒤쪽 사각형 도형의 밝은 면과 중간 톤의 표현도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윗면의 표현을 조금 더 색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면의 기본 색감을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뒤쪽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줄 거고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오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쪽 앞면에서의 기본 색감의 표현도 제가 뒤쪽 먼 쪽 부분을 색을 조금 더 강조를 시킬 거고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오면서 밝음의 표현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밝음에서는 힘을 최대한 빼주시고요.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밀도를 높이면서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바닥에 천의 주름 느낌을 살짝 강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의 표현도 진하지 않게 선이 가볍게 밀도 있게 쌓아주면서 천의 주름 느낌을 살짝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초보자분들께서는 강한 색감의 표현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연하고 가볍게 진하고 강한 색의 표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연하고 가벼운 선의 표현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힘을 주는 것보다 연필에서 힘을 빼면서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힘 조절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진한 색에서부터 연하고 부드러운 색감의 표현까지 자유자재로 색감의 표현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소묘의 표현을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시기가 쉽겠죠. 자, 이러한 쉬운 도형의 표현을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어려운 과정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간단한 표현이 잘 나오지 않는 분은 이 다음 단계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겠죠. 쉬운 단계부터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난이도를 천천히 올려 나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